네, 예고해드린 대로 도올 김용옥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뭐 그냥 저는 휴일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예. 공부하면서 지내니까. 예. 네. 그 책을 금방 쓰셨습니다. 보니까 상식이라는 책 지금 저기 가지고 계신데요. 네, 예.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처음부터 이런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계속 이제 길거리 나가서 예. 참여하고 네. 이제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 계속 할 수가 있겠는가 내 예. 나이에 그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나 사상가로서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 생각해 보니까는 역시 글을 써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쓴다는 게 엄청 사태가 빨리 변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철학적인 해석을 가한다는 게 예. 너무 괴로웠어요. 예. 근데 20일 동안에 이 원고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예. 그 전부 교정을 보고 인쇄까지 끝내서 지금 여기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속도신데요. 이게 네. 다른 책 쓸 때도 이렇게 빠르시진 않잖아요. 이렇게 빠르지는 않죠. 근데 예. 이거는 뭔가 사상가로서 내가 살고 있는 역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건 너무도 절호의 기회다. 예. 이게 사상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 행복했고 예. 이 책의 이름이 상식이 된 예.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자꾸만 시시비비를 가려봤자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본질이 잘못된 거기 네.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이 좌다 우다 뭐 극우 세력이 준동한다든가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보수다 누군 보수 진영이고 하나는 누군 뭐 진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아주 이건 근원적으로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이 상식이 뭔지를 알아야겠다. 예. 그런 의미에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상식의 문제. 근데 공교롭게도 이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온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그 당시는 예. 그 당시는 그야말로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 보냈고 예. 이명박이니 뭐 이재용 하여튼 계속해서 그 마치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검찰인 것처럼 예.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이로서 인기가 상승할 때였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런 문재인 정부에게 대들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듯 했는데 이거는 되고 보니까는 이제 국민들이 금방 안 거죠. 예. 이거는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예. 거기에 앉아서는 아니 될 사람이 거기에 앉았을 때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내려가면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죽지 않으려면 내가 어떡하냐. 벌써 거기에 대통령 되자마자 그런 불안감에 기획을 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내가 안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영구집권밖에 없고 예. 영구집권을 하려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돌릴 수 네. 있는 아주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 그건 이제 군대를 동원한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본인으로선 필연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그건 이 조사를 해보면 해볼수록 나중에 휘몰려서 결국 그런 선택 궁여주책으로 이 계엄이라는 거를
한 것이 아니라 예. 아주 일찍부터 이 사람이 그 계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예. 배짱을 부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아주 일찍부터라면 뭐 거의 임기 시작할 때부터 할 때부터 이 사람은 이 계엄을 생각한 거죠. 그렇게 추정하시는 이유가 이 사람의 어떤 특성 때문인가요? 아니,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부인 되는 예. 분의 어떠한 그 주술적인 영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사태를 그 합리적으로 쳐다볼 수가 없고 합리적으로 재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옆에서 어떠한 그 주술적인 암호가 들어와도 그거를 결국은 이 계엄밖에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의 구상보다 그럼 그 주술적인 그 주변의 구상이 더 어떤 이 전체 그림을 쳐다보는데 더 중요한 건가요? 보시기에? 이거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그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게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사태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 예방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곳에서 예방 조치로서 계엄을 내린다. 아무런 지금 비상사태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서 우르릉 쾅쾅 대포가 난데없이 몇천 대가 들어왔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 파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자기 감만으로 내가 앞으로 영구집권을 하려면은 그리고 이 국민들이 뭐 의회도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조작성으로 이 야당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냐 이럴 경우는 이 계엄밖에 없다. 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12.3 계엄 자체를 아까도 이 사상가로서는 행운이라 그러셨는데요. 이 철학적 사상적으로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내가 딱 들으면서 저는 이게 정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더라고. 그 이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시련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하나의 우리가 올바른 뭐 민주를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쭉 해왔지만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이런 시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계엄을 안 내렸으면은 광장이 열리질 않았어요. 사람 아무리 모으려고 노력해도 그 전부터 뭐 이 사람은 이 권좌에 앉고부터 바로 그냥 당신 도저히 이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하여튼 이 끊임없이 이 국민들을 무시했고 이 정치라는 걸 갖다가 정적을 죽이는 방편으로만 삼았고 이제 이런 경우니까 결국은 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히셔서 이 민주주의가 이런 시련도 겪을 수 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이가 계엄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예. 감사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더 강해졌습니까, 선생님 보시기에? 일어났던 시련을 통해서? 이거는 필연이죠. 예를 들면 불란서 혁명 같은 게 18세기 말기에 일어났다고 그러지만 거의 그 구호들이 인권선언이 이런 것이 실현되는 과정은 뭐 파리 꽃면 하여튼 20세기로 넘어오기까지 그 1세기 동안에 그 어떤 뭐 왕정복고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그 뭐 레미제라블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쭉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걸 굉장히 단축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그 단축시킨 것에 지금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실 불란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짙은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가 뭐 유교 문화든 뭐 불교 문화든 이게 서구인들에게는 사실 상상도 서구인이라는 기껏 해봐야 뭐 기독교 하나 있고 중세기가 있었던 거지 종교 전통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여태까지 오면서 그 닦아온 도덕적인 심성이라는 거는 그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시련을 겪지만은 이 속에서 진짜 민주라는 게 무언가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이요. 이 계엄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어리석인 행위를 안 했다면 끝까지 이 정권은 갔겠죠.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 지금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그 주변에 무조건 버티니까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 헌법재판소도 있고 뭐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미 이거는 끝난 얘기예요. 그 계엄을 말하는 동시에 윤석열이는 역사에서 이미 끝난 인물이 된 거예요. 그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저께 여기 이문정인가 그 친구가 나와서 이거 헌재 그거 볼 필요도 없다고 뭐 6명이 지금 빨리 내일 투표를 해도 그건 만장일치를 할 수밖에 없다. 왜 이건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 자체를 부정한 대통령이고 지금도 자기가 부정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헌법재판소 만약에 판사들이 이거를 뭐 다시 대통령을 앉히는 보팅을 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렇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를요. 역사적, 철학적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인물로 규정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 거대한 19세기의 우리 민족의 가장 비극적인 요소가 사실 이게 세도 정치거든요. 그 세도 정치가 그 20세기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동학이 일어났지만 그걸 탄압하면서 세도 정치가 일본 친일파 이 사람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일제 시대를 겪었고 그 겪은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반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그 보수 세력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했잖아요. 자긴 여기 혁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와서 대통령을 하자니까 이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한민당이고 뭐고 다 그냥 불러다가 결국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 친일 이 반민족 이 반민특위라고 하는 그 사건이 제일 큰 거였거든요. 근데 반민특위가 이승만이 좌절을 시키고 그 좌절된 역사가 계속해서 특권 계층의 어떠한 이 뭐랄까 프리빌리지라든가 사회적인 이런 걸로 쭉 가다가 그것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좀 상징적 개체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여기를 건드리게 되니까 이걸 그동안 이 움츠리고 있었던 그 모든 친일 세력이 그냥 예. 준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고 날 적에 우리 민족은 정말 진정한 예.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번 어떤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비극을 극복함으로써요. 네. 우리 친일 청산하지 못한 친일을 청산하는 데도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좀 되겠죠. 예. 뭐 완벽하게 된다는 거는 아니라도 예. 역사를 우리가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이거를 이 고비를 넘김으로써 우리 사회는 깨끗해질 겁니다. 그래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깨끗한 사람들이 99%에 사실 예. 알고 보면은 지금 뭐 우익이다 그런 게 세력이 준동한다 그래서 걱정들 하시지만 예.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고 나면은 전부 후회할 거예요. 아, 예. 그 방금 그 말씀 하셔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뭐 부정선거 음모론 뭐 극우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구나. 뭐 이런 어떤 걱정들이 많아서요. 국민들이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좌파, 우파, 뭐 극우, 극좌 이런 말로 예. 우리는 그런 이념적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예. 단지 뭐냐면 지금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합리적인 사유를 못하고 예. 어떠한 종교적인 사변에 의해서 그걸 또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이지 예. 그게 무슨 극우다 극좌다 뭐 좌파 우파 이런 이게 없어요. 예.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우파의 주장이 뭔지도 모르고 예. 우리나라의 이 보수 세력이라는 거 보면은 그냥 이건 엉망이라고요. 아무런 이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런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예. 것도 뭐냐면 이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 민족이 그건 예. 뭐 상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예. 이 상식을 알고 결국 우리가 이 상식을 고수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극우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상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고 예. 그 근거도 없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사실은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너무 그 조선 말기에 그냥 터무니없이 그 박해를 해가지고 예. 뭐 기독교라고 그렇게 박해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그 숨은 세력들이 상당히 그 건강하지 못한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결국 1세기를 그 온양이 돼 있다가 지금 그 터지는 반작용 거예요. 때문에 터진다 이 터지는 말씀이시군요. 거죠, 다. 선생님 저 좀 이따 광고 잠깐 듣고요. 예, 예. 저 인터넷까지 좀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한 지금 시간 약간 남았는데 이따가 제가 이 앞선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요. 예. 김건희라는 현상으로 대표된 이 주술적 영향력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막스 베버가 예. 결국 우리가 선생님, 근대 잠깐만 듣고 제가 다시 예. 그 청취자들이요. 선생님 뭐 여러 가지 도우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최선희님 뭐 신명철님은 매스컴 자주 나오셔서 강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이경수님은 시원하고 존경한답니다. 예. 아까 여쭤보던 거. 그러니까 이 주술적 현상. 왜 이렇게 주술적 현상이 이 정부 들어서는 더욱 어떤 지배적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뭘로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그 막스 베버라는 사상가가 예. 우리가 근대 사회를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근대적 인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데피니션을 예. 결국은 그 합리성의 문제. 근데 그걸 탈주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양에서는 이제 깊은 중세기적 이 시간이 있었고 그 세월을 통해서
주술에 걸렸던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예. 그러면서 근대적인 모든 것이 출발 가치가.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거기에 속하는 것도 과학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탈주술화 현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주술적 세계관에 그렇게 오래 잠겨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우리 역사는. 예. 그런데 저 김건희가 예, 김건희. 예. 김건희라는 분이 하여튼 거꾸로 그 방향을 예. 탈주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볼 때 이 모더니티, 이 근대적 가치라고 그러는 것은 아주 어느 나라 어느 국민보다도 고도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사회에서 오히려 입주술을 하는 거지. 그 주술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중세기적 세계로 빠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카리스마에 이 농락당하는 모습들을 볼 적에 이게 기분이 좋거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 인간을 공자한테 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데 그 인간을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안다고 하는 건 사람을 아는 것이다. 근데 김건희라는 분은 전혀 주변의 인간들을 알지를 못했고, 예. 그러고 그 기대는 모든 것이 그런 주술적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주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어떤 신령과 소통한다 예. 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현실을 당신이 부탁하는 사람 김건희한테 당신의 뜻대로 이 세계를 조작해 줄 수가 있다. 예. 지금 그런 멘탈리티거든요. 예. 그 모든 지금 뭐 저 창원에 있는 사람 누군가 저 명태균 씨 말씀입니다. 명태균 씨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세계를 조작해 주겠다는 예. 겁니다. 이게 주술이에요. 예. 일종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그게 쉽게 예.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떤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완전히 이거는 이 주술적인 힘을 자기가 발휘함으로써 예. 황제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 세계를 그 히틀러 이상으로 예. 뭔가 이 획일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쓸어 넣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뭐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죠. 계엄도 그러기 위해서 했다는 어떤 부분이 당연하죠. 계엄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가장 계엄의 핵심이 사실은 근대 법 질서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말 영장 없이 아무나 체포 구금 그리고 뭐 사살도 할 수 있고 모든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특권을 대통령이 돼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예. 이거 안 해보면은 대통령을 해본 게 아니다. 예. 그게 주술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주술에. 선생님도 그 명태균 씨 아까 언급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총을 든 5살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사람의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뭐 건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보다는 뭐 천공이니 이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좀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요? 이게 세상을 보는 눈도 있고 뭔가 급이 다른데 결국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봤자 퍼블릭 마인드가 없는 거죠. 퍼블릭 마인드가 없고 이 레셔널리티가 없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 똑같게 되는 거죠.
그 퍼블릭 마인드가 없어졌지. 하여튼 명태균은 약간은 더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보단 세상을 급이 다르죠.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다 다르고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해 가지고 예. 지금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계를 조작하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그 대통령을 5살짜리 총을 든 꼬마 이런 것도 어떤 부분에 통찰력 같은 게 읽히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신은 어느 버틸 수가 없을 거다. 당신은 금방 예. 들통이 날 테니까 한 2년 하고 물러나라. 그런데 그 말 듣겠어요? 예, 어느 정도의 통찰력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일수록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 어떤 메시지를 네가 넣느냐. 예. 그 사이콜로지까지 다 드러낼 수가 있죠. 예. 선생님 한번 평가해 주시. 이상민 씨 어서 오십시오. 머리도 준비하신 겁니까? 뭐가 이상민이 아니 한마디 하고 웃으면 어떡합니까? 예. 제작진이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야. 선생님을 모셔다 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이 말이야. MBC 코미디는 내가 살린다 이 말이야. 잠시만요, 이상민 씨.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아까 그동안 비슷하게 여러 사람이 흉내를 냈는데 그렇게 쏙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썩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비슷한 예. 잘하겠죠. 내 눈을 못 마주친다 이 말이야. 특별히 가발까지 이렇게 맞춰서 가져왔니? 이게 뭐야 이 말이야. 가발인가요, 그게? 그럼 직접 밀었냐 이 말이야. 트럼프는 이렇게 예. 가면을 가지고 오더니 선생님이 다 보셨답니다. 이상민 씨 하시는 걸. 고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책을 또 내가 홍보한다 이 말이야. 예. 상식 상민이가 먹는 밥이 상식이라 이 말이야. 재미없다 이 말이야. 이게 뭐가 재밌냐 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이 젊은 예. 이 책은 정말 내 책 중에서는 제일 읽기가 쉬운 책이에요. 예. 레전더리라 이 말. 레전더리. 예. 쉽게 읽히고 빨리 쓰셨고요. 네, 빨리 읽고 있어요. 보통 이거 열자마자 다 읽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제가 꼭 보게. 이 어떤 순서나 이것도 그냥 의식 흐름대로 쫙 쓰신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그대로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장절도 나누지 않고 예. 얼마 만에 쓰셨다 그랬었죠, 이 책은? 정확히 20일 동안에 쓴 거예요. 20일 동안 쓴 책이 이거 외에는 없으셨죠, 그동안? 없죠. 그 많은 저작 네, 중에. 음악으로 치면 이지 리스닝이라 이 말이야. 뭐 선생님께 한 말씀 뭐 선생님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 다 이 자식들이 시켜서 그런 겁니다. 아니야. 죄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가장 자신 있는 거 하나 선생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예. 자신 있는 게 지금 논란이 돼가지고요. 뭐가 논란이 됐습니까? 네. 어떤 분을 좀 원하시는지 드리면 예.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를 위해서 책을 쓰신 겁니까? 정말 감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훨씬 비슷하죠? 대통령은? 예. 예, 우리 도호 선생님 하면은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저도 책 선물해 주시면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는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예. 자, 왜 나를 부정합니까? 문수입니다, 문수. 선생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국민들께 한 말씀 주시고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인데 예. 120년 전에 소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했던 을사늑약을 그 불평등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 서양에서는 뱀이라고 그러면 이미지가 그 창세기 얘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죄악의 근원으로 아는데 우리는 허물을 벗는다는 이미지. 변화군요. 변화하고 이무기가 용이 되고 뭐 이런 설화들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결국은 120년 동안의 해묵은 허물을 우리 민족이 다 벗게 될 것이다. 그게 을사년이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아주
그 말씀하신 게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좋아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돌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상민 씨 수고.